지난 시간에 이어서 인티저 클래스에 대한 설명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제 아까 짜봤던 프로그램이죠. 이 프로그램 좀 수정을 해가지고 이거는 지워버리고 이 자리에 10이라고 안 하고 여기다 5라고 쳐봅시다. 그냥 5라고 치고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시켰다 봅시다. 자, 이렇게 하면 5가 나오는데요. 이 명령어 세 줄이 실행되는 과정에서의 메모리 할당 상황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모리에 여기 스택 영역이 있고 여기 힙 영역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누가 인티저 x 이래가지고 레퍼런스 변수를 하나 정의를 하게 되면은 x라고 하는 기억 장소가 이 스택 영역에 이렇게 할당이 된다는 거죠. 레퍼런스 변수는 스택 영역에 할당이 된다 하는 겁니다. 맨 처음에 널 값으로 이렇게 채워져 있습니다. 이 널 값이 0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밑에 줄을 실행을 한다는 거죠. 밑에 줄을 실행을 하게 되면은 자, 밑에 줄 실행할 때의 상황입니다. 밑에 줄을 실행하게 되면 new integer라고 하는 메모리 할당이 이루어지게 되고 힙 영역에서 자, 내가 여기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는데 여기 그림을 그리기를 바깥 테두리는 녹색 박스를 그리고 안에 테두리는 까만 박스를 그렸어요. 바깥 테두리 관점에서 봤을 땐 얘가 인티저 객체다 하는 겁니다. 녹색 박스가 인티저 객체예요. 내가 일부러 인티저라고 이렇게 써놨죠. 녹색 박스가 인티저 객체고 그 다음에 요 안에 있는 까만 박스 안에는 정수형 변수 int, 정수형 변수 value라고 하는 이름. 아까 보면은 그 integer.java 클래스에 있었던 소스 코드에 value라고 하는 인티저 변수가 하나 있었죠, 그죠? value라고 하는 변수가 하나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게 만들어지면서 초기화로 여기 5라고 하는 값이 여기에 저장이 된다 합니다. 여기 저장이 되면서 이렇게 가리킨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업 시간에 지난 시간에 맨 처음에 얘기했듯이 int 정수형 변수를 힙영역에서 할당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클래스화 시켜가지고 구조체로 만들어줘서 물론 데이터 멤버가 하나짜리 구조체겠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할당해서 쓴다 하는 겁니다. 힙 영역에서 이 만들기 위한 용도로 인티저 객체를 고안을 해낸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내가 여기 그림을 갖다가 여기다가 value라고 하는 변수 하나만 적어놨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렇지가 않습니다. 여기 뒤에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이거는 이제 네이티브라고 하는 그런 메커니즘 처리라는데 이건 하드웨어 디펜던트하기 때문에 하드웨어 의존적이기 때문에 소스 코드에다가도 심지어 안 나타났어요. 사실은 이거 뒤에 보면 이제 몇몇 데이터 멤버가 더 추가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제일 전형적인 데이터 멤버는 클래스 레코드라고 하는 걸 가리키는 레퍼런스, 그걸 통해서 이제 get 클래스 함수로 줄였을 때 클래스 레코드의 레퍼런스가 얻어지는데 이제 그런 형태의 정보들은 이 안에 또 있어요.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이 인티저 객체의 크기가 정확하게 이게 인티저 하나 저장하는 4바이트짜리가 아니라는 거죠. 4바이트짜리가 더 큰 겁니다. 사실 더 큰 건데 사용자 눈에는 그게 보여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만 표시를 하는 겁니다. 자바가 소스 코드에도 그렇게만 나타나 있고 그래서 내가 대충 인티저 객체가 이렇게 생겼다. 인티저 하나를 저장하기 위한 정수형 변수 int 하나를 저장하기 위한 그런 기억 장소를 하나 구조체 스타일로 만들어 놓은 게 인티저 클래스다 라고 하는 점을 설명하는 겁니다. 요지는 힙 영역에다가 이거 저장하기 위한 거다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주로 사용 목적이 계산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계산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건 아니고 주로 정보 전달을 하거나 정보를 보관할 때 레퍼런스 위주로 보관하고 싶을 때 여기 레퍼런스가 있으니까 이제는 이 정수 값을 기록하는 레퍼런스가 있으니까 그걸 저장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한다 하는 거죠. 요 경우에 이 인티저 객체에 들어간 밸류 값의 특성은 아주 중요한 특성인데 이거 리드온입니다. 여기다 라이트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5가 있던 자리에다가 다른 값을 오버라이트해서 다시 적을 수가 없어요. 그런 점을 갖다가 이제 이번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내가 이 수업 설명을 하긴 하는데
앞으로 내가 이제 인티저 객체가 만들 때마다 이렇게 녹색 박스 안에다 까만색 또 박스 이렇게 그려가지고 그림 그리는 게 내가 상당히 번거로워요. 이게 굉장히 번거롭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상황을 그림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내가 이렇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렇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색깔이 보라색인가요? 파란색인가요? 하여튼 이 파란색이다라고 생각하면 파란색 박스에다가 5라고 넣어주게 되면 여러분들 이게 인티저 객체구나. 앞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기 바랍니다. 시병역이 할당된다 하는 점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이제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 사용법이 이렇습니다. 원래 사용법이 이런데 이렇게 안 하고 이 자리에다가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넣는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신텍스 에러가 일어날 것 같습니까?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이게 애매합니다. 여러분들이야 이제 뭐 최근에 지금부터 자바를 배우니까 이제 뭐 그런 헷갈리는 게 없겠지만은 나는 사실은 90년대 중반부터 자바를 써왔기 때문에 후반부터 90년대, 97년도부터 내가 자바 프로그래밍을 시작했는데 옛날에는 이게 문법 에러였었어요. 옛날에는 왜 문법 에러입니까? 얘는 정수형 상수인데 이 정수형 상수를 갖다가 레퍼런스 위치에다가 넣으니까 당연히 에러가 나오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처럼 프로그램 랭귀지를 이제 처음 배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대충 이렇게 쓰고 싶은 욕심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바를 만든 사람들이 자바 버전 내 기억으로 아마 1.5부터인데 자바 버전 1.5를 갖다 타이거 버전이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타이거 버전 이후로 이런 것들도 허용하도록 문법을 갖다가 자기들이 이제 컴파일러를 다시 만들어 가지고 재조정을 했습니다. 재조정을 해가지고 이것도 이제 실행이 됩니다. 옛날에 자바 1.4까지는 이게 신텍스 에러였어요. 실행시키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게 되면은 5가 나온다. 별 문제 없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제 어떤 조치를 했느냐? 우리 입장에서는 옛날 용어로 따지면은 타입 캐스팅이라고 하는 작업을 하는 거다 하는 거죠. 이거는 정수형 상수인데 이거를 타입 캐스팅을 해가지고 인티저 객체로 바꾸는 행위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타입캐스팅이랑은 좀 메커니즘이 틀려요. 타입캐스팅이랑 좀 막간 틀려가지고 타입캐스팅이라고 하는 용어를 안 쓰고 요즘엔 무슨 말 쓰냐면은 박싱이다 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박싱. 어떤 정수형 상수를 인티저 변수로 변환하는 작업을 박싱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다 하는 거죠. 자, 그림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판을. 자, 아까는 인티저 x 이렇게 해놓고 x에다가 5라고 안 하고 x에다가 어떻게 했죠? new 인티저 5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new 인티저 5라고 했는데 이렇게 했을 때의 결과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이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이렇게 했을 때 인티저 x 이렇게 써놓고 x에다 5를 넣으라고 했을 때 그 5가 이 자리에 5가 들어가는 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 5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착각하면 안 됩니다. x에다 5를 넣을 때 여기에 5가 들어가 이 x는 정체가 뭡니까? 레퍼런스죠. 주소값을 저장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숫자가 정수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x에다 5를 넣어라 이렇게 하면은 이 자리에 5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마치 원래 뭡니까? x에다 new 인티저 5 한 것처럼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컴파일러가 이 줄을 해석을 하기를 x에다 5를 넣어라 라고 이렇게 적혀 있다 손 치더라도 컴파일러가 알아서 자동적으로 이 줄을 컴파일러가
프로그래머가 이렇게 적었다 손 치더라도 이 5를 갖다가 이렇게 해석을 안 한다는 거죠. 5를 이렇게 해석을 안 하고 어떻게 해석한다는 거겠습니까? 여기에 이 5가 없고 이 5를 갖다가 자동으로 이 안에다 변환을 해가지고 new integer 5 이렇게 적혀 있는 식으로 new integer 5 이런 식으로 알아서 컴파일러가 해석을 해가지고 일처리를 해준다 하는 겁니다. 이런 점을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만약에 프로그래머가 우리가 이제 여기다 프로그램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 여기다가 또 다시 x에다 5 넣은 다음에 또 x에다가 7을 넣어라 이렇게 바꿨다는 겁니다. x에다 5를 넣어라 했다가 x에다 7을 넣어라고 이렇게 바꾸게 되면은 여러분들 생각 같아서는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여기 내가 한번 그대로 한번 다시 써보겠습니다. 자, x에다가 x에다가 7을 넣어라 라고 이렇게 바꿨다는 거죠. 그죠? x에다 7을 넣어라 라고 바꿨을 때 하는 행위가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대충 생각하기로는 여기 7을 넣어라 라고 하는 행위를 했을 때 요게 사라지고 그 다음에 요 자리에 7이 들어가는 것처럼 여러분이 해석할 여지가 있겠죠. 그죠? 이렇게 해석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작업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면은 이 자리가 요 자리에 인티저 요 자리에 7을 넣으라고 하는 이 내용이 컴파일러한테 해석되기를 박싱이라고 하는 작업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박싱이라고 하는 작업으로 해석이 돼가지고 이 자리에 마치 7이라고 있는 게 아니라 new integer 7이 있는 것처럼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여기 x에다 7을 넣어라 라고 했을 때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면은 이렇게 해석이 안 되고 new integer 7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컴파일러가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렇게 하는 작업을 뭐라 그런다고요? 박싱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어떤 일을 하느냐? new integer니까 버추얼 머신이 힙 영역에서 인티저 객체를 저장하기 위한 뭡니까? 인티저 객체를 저장하기 위한 기억 장소를 다이내믹 얼로케이션을 한다는 거죠. 다이내믹 얼로케이션을 하고 이 다이내믹 얼로케이션 이 인티저 객체 자리에다가 뭘 집어넣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7을 집어넣는다는 거죠. 를 집어넣고 크기를 웬만하면 맞춰봅시다. 자, 7을 집어넣고 그렇게 집어넣습니다. new integer 7 해가지고 1 집어넣고 그거의 기억 장소 위치를 x라고 하는 레퍼런스가 가리키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x가 아까는 저기를 가리키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여기를 이렇게 가리킨다 하는 겁니다. 이게 가리키다 보니까 원래 가리키고 있던 이건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는 싹 지워지겠죠. 그죠? 이 링크는 끊어지고 얘가 여기를 가리키게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그래도 이 프로그램 작동시키면 어차피 x에다가 5가 됐다가 x에다 7이 됐으니까 출력하면 뭐가 출력이 됐습니까? 7이 출력돼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별로 큰 차이가 없어 보여요. 우리 눈에는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7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내부적으로는 원래 있던 이 기억 장소에 있는 5 값이 7로 바뀌는 게 아니라
이거는 가지로 남게 되고 새로운 기억 장소 할당돼서 이렇게 가리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런 인티저 객체의 특성 중에 여기 value라고 하는 요 데이터 멤버의 특성은 read only라는 겁니다. 여기 있는 이 5라고 하는 값을 절대로 다른 값을 못 바꾼다는 거예요. 한번 정해지게 되면 그걸 끝이라는 거죠. 새로운 값이 필요할 때는 다른 기억 장소를 만들어서 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가 출력이 되면서 x를 출력을 해라 이렇게 x를 출력을 해라 했을 때 7이 나오는 이유는 지난번에 내가 toString 함수 설명을 한 적이 있었죠. 그죠? 여기에 toString이라고 하는 함수 호출이 있는 거랑 동일한 효과를 가지면서 호출되기 때문에 이 인티저 객체에 있는 value 값이 출력이 돼 가지고 7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자바 컴파일러의 기능이 상당히 막강해졌기 때문에 이제 이거 안 쓰고 대신에 이 자리에다 또 뭘 안 씁니까? new integer 이렇게 안 하더라도 박싱 기능을 통해 가지고 다 일처리가 이루어진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 별짓을 다 해도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플러스 new 플러스 8 더하기 2 뭐 이렇게 산술식을 써놔도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냥 박싱이 되기 때문에 계산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또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티저 a가 있으면은 인티저 a가 있은 다음에 a에다가 x를 넣어라 이렇게 한 거예요. a에 x를 넣어라. 그러면 x의 타입은 뭡니까? x의 원래 타입은 인티저 객체를 가리키는 레퍼런스죠. 주소값이죠. 그죠? 주소값이고 그 주소값을 인티저에다 넣으라니까 이거는 원래 뭡니까? 신텍스 에러가 나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바 1.4 버전까지는 이게 신텍스 에러가 났었어요. 신텍스 에러가 났는데 지금 다시라는 자바 1.5부터 이 부분의 처리를 갖다가 이 부분에 대한 처리를 컴파일러가 알아서 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얘가 호출이 되면은 이 레퍼런스 값을 돌려주는 게 아니라 레퍼런스가 가리키는 인티저 객체에 있는 밸류 값을 갖고 와서 타입 캐스팅을 해준다는 거죠. 인티저로 그 타입 캐스팅을 해줘가지고서 일처리가 된다는 겁니다. 대신에 이렇게 하는 타입 캐스팅을 옛날처럼 타입 캐스팅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뭐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까? 이건 반대 경우입니다. 박싱의 반대 경우이기 때문에 언박싱이다 라고 하는 말을 쓴다 하는 겁니다. 언박싱. 박싱, 언박싱은 뭐 박스에 가두느냐, 박스를 푸느냐 뭐 그런 식으로 의미를 부여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앞으로 인티저 객체는 용도가 레퍼런스를 통해 가지고 이제 정수값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용도로 사용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이제 지난 시간에 수업 내용을 쭉 대충 얘기를 할 때 이제 박싱, 언박싱 얘기를 끝냈고 여기 박싱, 언박싱 얘기를 끝냈고 요거 이제 정수형 변수의 어레이, 그 다음에 인티저 객체의 어레이, 그 다음에 오브젝트의 어레이 이런 상황에 대한 일처리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거를 한번 또 계속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세 가지 종류의 배열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시간이 좀 부족하네요. 그래서 옆길로 좀 세가지고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라이브러리에서 지난 시간에 라이브러리에서 그 인티저 클래스를 뒤져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죠? 인티저 클래스 비슷한 거를 마이인티저라고 하는 클래스로 만들어 가지고 한번 흉내를 내보겠습니다. 내가 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미리 이제 코딩을 해놨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인티저 라이브러리에 있는 인티저 클래스 가서 들여다보니까 데이터 멤버 딱 하나 있었죠. 그죠? 정수값을 저장하기 위한 데이터 멤버 딱 하나 있다 하는 겁니다. 생긴 것도 이렇게 생겼었어요. private final integer value. 이 컨스트럭터에다가 어떤 인티저 값을 넣게 되면 value에 이렇게 어사인 하도록 하고,
그 다음 이제 toString 함수를 갖다가 오브젝트 클래스로부터 상속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toString 함수를 이제 오버라이드를 할 수가 있죠. 그죠? 원래 myInteger 여기에는 extends 오브젝트 이렇게 적혀 있는 게 이제 기본이었다, 기본 원칙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toString 함수를 이제 오버라이드한 간단한 이제 myInteger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myInteger 클래스를 사용을 하려면은 이렇게 new myInteger 10, new myInteger 20 이렇게 저장하고, 이건 레퍼런스죠, 그죠? 레퍼런스고, 10이라고 하는 값이 이제 value에 저장된 그런 객체가 희병에게 생기고, 이 레퍼런스들이 이제 걔네들을 가리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x랑 y를 출력을 해봐라 라고 하면은 이 자리에서 이제 뭐가 호출된다 그랬습니까? 여기에서 toString 함수가 호출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값이 출력이 되게 됩니다.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대로 작동하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클래스에다가 한번 추가를 해보겠어요. 뭘 추가를 하냐면은, 이 value라고 하는 값을 access할 수 있는 access 펑션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get value 혹은 set value, 이런 식으로, get value는 뭡니까? read를 하기 위한 이 value 값을 읽어오기 위한 그런 함수죠, 그죠? 그 다음에 set value는 여기다가 이제 값을 assign 하기 위한 건데, 그냥 함수 이름을 get, set 이렇게 이름을 간단하게 적어가지고서 access 펑션을 한 쌍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get이랑 set이라는 함수, 여기 value에 대한 access 펑션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get 하는 경우에는 value 값을 알아오는 거고, set 하는 경우에는 여기 formal parameter로 명시된 값을 value에다 이제 assign을 하는 겁니다. 실제 이제 integer 라이브러리에서는, integer 클래스 라이브러리에서는 get이라고 하는 함수는 없어요. get이라는 함수 대신에 거기 아마 그 API를 뒤져보면은 int value라고 하는 그런 함수가 있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걸 이용을 하면은 이제 거기 value에 저장된 인티저 값을 이제 알아볼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거죠. 이 set value 라이브러리에 있는 인티저 클래스에는 이 set이라고 하는 함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앞에서도 설명을 했었지만은 이 인티저는 라이브러리에 있는 인티저는 read only이기 때문에 이 value 값을 갖다가 assign을 할 수가 없다 하는 거죠. value 값을 변경을 할 수가 없다 하는 거죠. 이 상태로 이 두 개를 갖다가 추가한 상태로 내가 컴파일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컴파일을 하면 이제 신텍스 에러가 나옵니다. 그 신텍스 에러를 내가 확인시켜주고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컴파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신텍스 에러가 나왔다는 거죠. Cannot assign a value to final variable value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이제 오늘 처음 보는 리저브드 워드인데 여기 final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final이 이제 마지막이다 이런 뜻이죠, 그죠? final이라고 하는 리저브드 워드, 우리가 보통 이런 형태의 리저브드 워드를 이제 modifier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final modifier가 붙어 있는 그런 변수인 경우에는 변수 값을 컨스트럭터에서만 한번 세팅을 하지 그 이후에는 절대로 값을 변경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파이널로 해놨으니까 이거 변경을 못한다는 거죠. 요런 신텍스가 있으니까 요거 프로그래밍 할 때 어떤 값을 거의 리드오니로만 이제 작업을 하고 싶으면 여기다 파이널을 붙이는 이런 기능을 갖다가 한번 활용해 보기 바랍니다. 이 final이라고 하는 리저브드 워드는 이 모디파이어는 여러 군데에서 사용이 됩니다. 사실은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클래스 앞에다가도 final이라고 이렇게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클래스 앞에다가도 final을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떤 의미를 갖느냐? 요 myInteger라고 하는 클래스로부터 더 이상은 상속을 받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은 2학년 2학기에 C# 수업을 들었다라고 내가 지금 미루어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C# 들은 학생들은 당연히 이제 상속이 뭔지 알죠, 그죠? 상속을 이용을 해서 하이 클래스를 만들 수 있다, 그런 사실을 알 겁니다. 그걸 모르는 학생들은 내가 제공한 그 김태균 교수 동영상 강의에 가서 뒤져보도록 하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이 수업 시간 뒷부분에서 상속을 다루긴 다룹니다. 어쨌거나 클래스의 앞에다가 파이널을 붙이면은 요거 밑에는 더 이상 상속을 못한다.
그 다음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은 함수에다가 파이널을 적어주는 경우도 있어요. 함수에다가도 파이널을 적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은 my integer라고 하는 클래스 밑에 high 클래스가 있는 경우에 get 함수는 절대로 오버라이드 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오버라이드를 갖다가 못하게 하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toString 함수는 우리가 뭘 한 겁니까? 오브젝트 클래스에 있는 toString 함수를 오버라이드 하는 함수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그죠? 근데 만약에 오브젝트 클래스에 거기에 있는 toString 앞에다가 final이라고 적어 놓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오버라이드를 해서 함수를 추가를 못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지는 뭐냐면은 요 final을 갖다가 없애면은 write도 가능해진다 하는 거죠. write도 가능해. read only 함수가 아니라 이제 read only로만 작동하는 게 아니라 이 밸류 값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만든 이 my integer는 라이브러리에 있는 인티저를 흉내를 내기는 했지만 똑같지는 않다 하는 겁니다. 조금 다르다는 거죠. 이제 set도 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자, 컴파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실행시켜 봐야 이제 아까 그대로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 my 인티저는 라이브러리에 있는 인티저랑 또 틀립니다. 내용이 틀리는데, 작동 방법이 틀리는데, 뭐가 틀리느냐? 자, 라이브러리에 있는 인티저인 경우에는 여기 x에다가 그래서 50 이렇게 치면은 이게 인티저인 경우에 어떻습니까? 이렇게 썼어도 작업이 이루어졌죠, 그죠? 별 문제 없이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제도를 뭐라 그랬죠? 이제 박싱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죠? 요 50을 갖다가 그냥 50으로 이해를 하지 않고 인티저 50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요 50이라고 하는 이제 정수형 변수를 인티저 객체로 이제 박스로 만들어서 묶어서 객체로 만들어준다. 그래서 이제 박싱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my 인티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박싱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한번 컴파일 해보겠습니다. 이거 신텍스 에러가 나옵니다. 왜 신텍스 에러가 나오냐면 얘는 레퍼런스고 얘는 인티저 타입이기 때문에 인티저 변수 타입이기 때문에 타입 미스매치가 생긴다는 거죠. 자, 이렇습니다. 이 박싱, 언박싱은 프로그래머 수준에서 일처리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 자바 컴파일러를 만든 사람들이 자기네 라이브러리에 있는 몇몇 클래스에 대해서 박싱, 언박싱 기능을 컴파일러에다가 구현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어떻게 조치를 할 여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못 쓴다 하는 거 일단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대신에 지금 내가 이렇게 my integer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면은 또 나름대로 이제 장점도 있습니다. 특히 이 set 함수 때문에 장점이 있어요. 이 set 함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 객체의 밸류 값을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C 랭귀지로 따지면 call by reference랑 좀 비슷한 그런 형태의 이제 프로그래밍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x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x에 10이 들어가 있고 y에 20이 들어가 있죠, 그죠? 그런데 내가 이걸 갖다가 스와핑을 한번 해보겠다 하는 겁니다. 스왑 해가지고 x, y 이런 기능은 이런 스왑은 뭡니까? x에 들어가 있는 내용, x에 지금 뭐가 들어있죠? x가 가리키는 레퍼런스가 가리키는 곳에 가면은 10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y가 가리키는 곳에 가면 20이 들어있는데 그 10에 있는 내용이랑 20 내용을 바꾸겠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함수는 라이브러리에 있는 그냥 인티저 함수를 이용을 하면 이런 함수를 만들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완전히. 그런데 우리는 여기다가 set 함수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작업도 할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스왑 함수는 일반적으로 이제 my 인티저에 있는 my 인티저에다가 구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밸류 값을 직접 액세스를 할 여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줘야 된다는 거죠. 요 스왑 함수를 만들어 줄 때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스왑 함수를 만들 때는 static function으로 이제 만들어 주는 것이 좋을 거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스왑 함수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static function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이제 호출 방식이 이제 이런 식으로 호출했기 때문에. 자, 이게 x랑 y는 뭡니까? my integer를 가리키는 reference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여기 코드는 아마 우리가 그 C 랭귀지 수업할 때도 했던 코드랑 거의 비슷한 걸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수학 변수의 값을 바꾸기 위해서 이제
temporary 변수가 하나, 인티저 변수가 하나 필요하고요. 자, 어떻게 하느냐? A라고 하는 레퍼런스가 가리키는 곳에 있는 값을 갖고 와서 get하게 되면 거기 있는 value 값이 얻어지겠죠. 그죠? 그거를 템프에다 집어넣고 템프에다 더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그 A에다가 뭘 세트를 하냐면 B에 있는 그 value 값을 갖다가 이제 세트를 한다는 거죠. 이거 보통 우리가 C 랭귀지 인티저 스와핑 할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템프에다가 A 이렇게 집어넣고, 그죠? C 랭귀지 경우입니다. C 랭귀지 중에 콜바에 밸류 할 때 이런 일들 했었죠, 그죠? 여기에다가 B 넣고, 그 다음에 이 자리에다가 어떻게 했었습니까? 별표 B에다가 템프 넣고, C 프로그래밍 수합할 때 이런 코드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죠? 콜 바이 레퍼런스를 이용해서 이제 A에 있는 내용과 B가 있는 내용, 사실은 A랑 B의 내용을 바꾸는 게 아니라 A가 가리키는 곳에 있는 내용과 B가 가리키는 곳에 있는 내용 바꾸는 거죠. 그죠? 요거랑 똑같은 행위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가지고 자, 그래서 수합 함수 만든 결과를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before 여기 이제 수합하고 호출하기 전에는 10, 20이었던 게 이렇게 호출하고 나서는 이제 20, 10 이렇게 바뀌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렇게 응용하는 경우에 이제 장점도 있습니다. 지금 뭐 콜바이 레퍼런스 흉내낼 수 있으니까 장점도 있죠. 그런데 자바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코딩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사실은 자바에서 기본적으로 파라미터 패싱이 콜바이 밸류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하면은 조금 뭐라 그럴까 일반적으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하는 그런 기본 마인드랑 좀 어긋나기 때문에 별로 프로그래머들이 사용하지는 않는 방법이긴 하지만은 이런 방법도 있다 하는 점은 여러분들이 또 이해를 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을 때 활용하는 게 좋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원래 인티저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인티저 클래스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진짜 중요한 내용은 이제 컬렉션 객체, 인티저의 배열, 인티저 정수의 배열, 그 다음에 또 뭐였죠? 인티저 정수의 배열, 그 다음에 인티저 클래스의 배열, 그 다음에 오브젝트 레퍼런스의 배열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이 수업을 하는 목적이기는 한데 그런데 시간상의 이유로 잠시 짬을 내서 이렇게 인티저 클래스를 흉내내는 인티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 가지고 아까 그 세 가지 배열의 차이점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